제가 거의 지금 10년 정도를 프리랜서와 예술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서 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뭐 뻔한 장단점일 수도 있지만 저는 뻔한 얘기 외에 여러분들에게 또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오늘 이 내용으로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단점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일 자체가 굉장히 기복이 있어요. 겪어보신 분들 아실 텐데 시간을 자유롭게 쓰지만 또 몰릴 때는 그만큼 확 몰리고 빠질 때는 또 확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되게 바쁜 시기에는 되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뭐 시간적인 기복, 그리고 뭐 경제적인 기복, 체력적인 기복,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기복이 있다라는 거. 저 같은 경우도 일이 몰릴 때 굉장히 확 몰리는 스타일이라서 그때 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물론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다운되는 편이고 또 일이 없을 땐 또 일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10년 차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기복이 없지만 이걸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전까지 이런 삶을 밸런스 있게 맞춰 나가기 전까지는 분명히 이런 기복이 저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이 한동안 또 없거나 제가 다른 거에 또 한눈이 팔려가지고 있을 때는 제가 해야 되는 일에 좀 자연스럽게 열정을 다하지 않게 되면서 또 일이 줄어드는 흐름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또 축 처지기도 해요.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이러면서 통장 잔고 막 확인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기복이 있다는 거. 그러면서 저도 경제적인 기복이 제가 원하는 만큼 잘 안 올라가는 그때 심했을 때는, 회사 취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고비를 잘 넘길 것, 이런 기복이 찾아왔을 때 파도를 타듯이 서핑을 잘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 기복도 재밌게 넘길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디벨롭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 내 장벽이 무너지지 않게 수비벽을 계속해서 보완해야 돼요. 나는 나 혼자 뛰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자료 수집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하고 비교 분석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야지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거. 아무래도 요즘에는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흐름을 타서 이런 수비 장벽도 잘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공격도 해야 되는데 마케팅, 즉 홍보, 그러니까 실전에서 써먹기 위한 장들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격적인 디벨롭도 필요하다는 거,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가끔씩 이런 삶이 되게 힘들고 벅차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냥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서 회사 취직할까? 또 이때쯤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아무튼 이런 끊임없는 피드백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무래도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보다는 좀 힘든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이런 공격과 방어를 나 홀로 한다라는 것이 참 외롭고 힘들죠. 이게 익숙해지기까지는 정말 외로움에 사무칩니다.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나도 동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나 혼자서 하기가 참 벅차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오랜 시간 동안 저도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까지는. 그리고 좀 더 크게 일을 벌려보고 싶은데 자금적인 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료가 따로 없으면 인력적인 부분에서 가장 아쉽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나중에 장점에서 말씀드릴 건데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 이것도 뭔가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파트너십을 찾아 나서거나 끊임없이 나를 보여지게 어필해야 하는 이런 점들이 좀 나의 성향과 안 맞고 부딪힌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분명히 내가 이런 일이 잘 맞아서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소극적인 성향이, 그러니까 내 소심이가 이게 뿔뚝뿔뚝 나올 때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뭐 스태미나가 많이 떨어져서 또 그럴 거예요. 막 열정을 가지고 하자 이럴 땐 괜찮은데 체력적으로 많이 스태미나가 떨어지거나 일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그때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언제까지 내가 나를 이렇게 어필하기 위해서 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노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이런 프리랜서와 음악인이라는 것 자체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노출이 안 되면
이제 일이 들어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노출이 되면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일이 생기고 내가 뭔가 존재하는 이유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남들에게 나를 어필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벅차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또 내가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내가 이 일과 얼마나 잘 맞는 사람인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가 하고 싶어서 시작했다라는 거를 다시금 동기부여를 시키고 처음에 내가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그 감정의 첫사랑을 찾는다면 또 극복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비 중에 고비죠. 계속해서 이런 기복이 프리랜서의 삶을 살다 보면 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파도를 타듯이 서핑을 잘 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런 단점들 때문에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더 장점을 보면서 이런 삶을 계속 살고 있는 중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프리랜서와 예술인의 장점은 프리랜서지만 1인 기업으로 경영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2번의 창업을 경험했는데요. 처음에는 거의 나 홀로 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때때로 있긴 했지만 거의 모든 일을 스스로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담으로 자기 일들을 맡아 하는 파트너 직원들이 따로 있지만 내가 뭔가를 경영할 수 있는 기회가 프리랜서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프리랜서라고 하면 나 혼자 이러면서 그게 독단적인 하나의 사람으로 보기 쉬운데 근데 요즘은 사람 한 명이 곧 기업이 된 시대잖아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마음속으로 좀 이런 흐름을 읽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1인 기업이 그때 당시에는 뭐 유명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이 떠돌지 않을 때 저는 그때 이미 1인 기업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내가 남 밑에서 평생 일을 하면 그냥 계속 남 밑에서만 일을 할 텐데 프리랜서로 시작해서 1인 기업이라는 거, 나름의 경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나중에 직원들도 뭐 고용을 하면 고용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규모를 키우기에 접근성이 빠른 것이 프리랜서로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2번째는 역시나 가장 많이 강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시간 조절이 쉽고 저도 여행 가서도 할 수 있는 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세계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뭐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 보러 가고 뭐 내가 연주회나 뭐 다른 뭐 예술 활동 하고 싶으면 또 그 일을 하는 가운데서 그 기간만큼 똑 떼서 또 내가 원하는 일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어디 매이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비상해진다라는 거.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져요. 남 밑에서 단순 노동이나 주어진 일만 한다거나 내가 해야 되는 몫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생이라는 드라마랑 웹툰 보신 분 있으면은 더 이해를 잘 하실 텐데 신입사원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내가 더 능력을 막 키우고 싶은데도 위에서 좀 누르는 경우가 있고 너는 시킨 일만 알아서 잘 하면 되지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회에서는 저도 옛날에 단체에서 일을 해봐서 알긴 아는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나는 내가 더 아이디어가 많고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 사람이고 내 능력을 나 스스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거를 뭔가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부분이 자꾸 퇴야 된다거나 자꾸 그런 것들이 썩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받는 영감들이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실현하는 게 너무 좋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역시나 의무적으로라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비상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루어내야 하는 일들이 많죠. 나 혼자 하니까 이것저것 다 내가 이루어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책임감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어떠한 틀을 두고서 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일들을 시도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시간을 버린다, 분산된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스트레스도 분명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너무 좋은 자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옷차림이나 염색 이런 것들이 완전 자유라는 거. 그리고 제가 일하는 파트 자체의 특성상 더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뭐 파란 머리 하고 싶으면 파란 머리 하는 거고 옷도 화려하게 입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대충 입어도 상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런 자리에는 이런 옷차림, 이런 뭐 헤어스타일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외국에서 이런 차별이 거의 없는 게 우리나라가 아마 혼혈이 아직까지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학교만 가도 혼혈인 애들은요 다 이렇게 파마기가 있어요 머리에. 근데 우리나라는 학생이 파마하면 안 되지 이런 거 좀 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외국에서 태어났고 외국에서 학교를 다녔으면 파마, 노란 머리, 쟤는 약간 갈색, 얘는 약간 붉은기 그거 전혀 문제 안 돼요. 왜냐면 태생이 그런 것을.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집단에서 뭔가 파마 머리가 어떻고 저떻고 뭐 너의 생김새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가 거의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더 익숙한 사람으로서 이런 인식이나 이런 문화가 훨씬 더 저한테는 편안하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저를 표현하는 것에 일종인 저의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에 대한 제약을 받는 거를 답답하게 느끼는 것도 있지만 되게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게 굉장히 의미가 없는 태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한국에 있으면 그런 태클을 받을 때가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부분을 위해서라도 프리랜서와 예술인의 삶을 선택한 것이 저의 성향과 잘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로운 자유분방한 스타일이라서 프리랜서를 선택한 것 같아요 라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보다 사실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자유롭고 싶어서 선택한 거라기보다는 더 의미 있게 일찍부터 남 좋은 일이 아니라 의미 있다라고 여긴 내 일을 위해 살고 싶어서 선택한 길이 이 길이었습니다. 소명의식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왕 내가 평생을 일을 할 건데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의미 없는 일을 하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삶에 있어서 매 순간의 의미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의미 없는 일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서 의미 있는 일을 나의 일로 선택해서 하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의 삶은 늘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필기를 하고 그리고 기복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멘탈을 강하게 하는 훈련이 자동적으로 되어 왔어요. 왜냐면 이게 일괄적인 반응이 오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때그때마다 내 멘탈을 잡으면서 굉장히 멘탈적으로 강인해진 것 같아요. 프리랜서도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예술 파트에서도 상업적인 일들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내 시간을 기꺼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운명적으로 이끌리다시피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렇게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서 사실은 더 많이 시간을 확보해서 질적으로 뛰어나게 많은 이들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크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그냥 프리랜서는 시간이 많아서 좋겠다, 시간을 유동적으로 쓸 수 있어서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만 보지 마시고 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려거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다 보면은 프리랜서라는 그 직업, 예술인이라는 그 직업에서도 그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는 그런 정도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